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수요일이죠. 더불어서 오늘은 56번째 맞이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 미국에서 시작이 된 이래 현재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무려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시민행동의 날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지구의 날은요, 시민동원과 민주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무를 심고 재활용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 지지, 또 투표 참여 등 정책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역할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회적 규범을 바꾸고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의 약 25%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요, 4명 중 1명만 실천을 해도 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목표 달성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카고 시내 곳곳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시카고 전역에 있는 140여 개 공원에서는요, 대대적인 정화 활동도 펼쳐지고요. 이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인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자,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쓰지 않은 에너지라고 하죠. 요즘은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요, 좀 뭔가 거창하지는 않아도 지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찾아서 실천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2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고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엽서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종려나무교회 최선주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휴전 연장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휴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고대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타격하고 전쟁을 또다시 시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서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란과 과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고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 요청에 따라서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제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양국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어제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선언으로 파국은 피했지만 앞으로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이 되고 소수의 대통령 측
측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미국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면서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협상 관련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면서 최측근 참모들조차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었고 소셜미디어에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측근들까지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 활동을 자제하라고 조언하고 있으나 결국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의사결정 체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는 어제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이를 그대로 따를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의 물가 상승이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충격을 제외하면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서 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워시 후보자는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 있다면서 연준 지도부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이것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선출직 공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4월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에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의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플로리다주 당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챗GPT와 오픈 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용의자의 챗GPT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 상당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용의자가 챗GPT에 근거리에서의 총기 위력과 어떤 탄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총격 당일 용의자는 챗GPT의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 학생회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등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텔라시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에서는 지난해 4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요,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오픈 AI는 챗GPT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에서 널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제공했을 뿐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10계명을 교실에 계시하도록 한 텍사스 주법이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선 이 지방법원의 10계명 계시 중단 결정을 뒤집는 판결입니다.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해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계시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자유연합,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는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방법원은 10계명 개시 의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잇따라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이 텍사스주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관계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학교로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항소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CDC와 보건당국이 2026년 봄 미국 전역에서 진드기 개체수 급증과 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데요. 4월 중순 이 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횟수가 예년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160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습한 봄날씨로 인해서 진드기 개체수가 작년보다 약 15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 말부터 활발해지는 진드기 활동이 올해는 3월, 4월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는 숲이나 깊은 산속이 위험했다면은요, 올해는 주택가 잔디밭, 또 동네 공원에서도 진드기가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진드기 매개 질병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서 1년 내내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의 긴 소매, 또 긴 바지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는 피카리딘 성분이 포함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 시카고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면은요, 올해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오헤어 공항 기준 무려 10.63인치의 비가 내려서 시카고 역사상 가장 습한 봄날씨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는 평년 강수량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100년 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데스플레인 강과 팍스강 리버 등 주요 하천에는 홍수 경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봄철 파종,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67도, 최저 47도. 목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겠고 최고 기온은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저 61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내우가 오겠습니다. 최고 71도, 최저 48도 예상됩니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2분, 현재 기온은 60도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최선주 목사의 엽석 칼럼이란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계신 최선주 목사님 이 시간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카고 한인사회의 1세대 상담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또 이제 곧 시집도 출간하실 예정이십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스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을 저희 방송 칼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님 최근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제가 2009년부터 풀타임 목회하고 있는 거 계속 하고 있고요. 그전에 컬럼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컬럼을 쓰는 대신에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5분 엽서 컬럼을 하는 것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회 현장에 계시고 형태는 달라졌지만 기고하는 글 쓰는 작업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직접 음성으로 전하는 칼럼을 쓰고 계신데요. 현재 네네. 진행하고 계신 엽서 칼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칼럼을 통해서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요? 당시 서도구원 국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컬럼의 제목까지 직접 다루라고 하셨을 때 제가 생각한 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고정된 주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제가 엽서 컬럼이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 삶에서 그냥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고 엽서처럼 너무 무겁지 않고 그래도 내용과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엽서 컬럼이라고 할 거예요. 저가 본부는 목사이지만 결국은 사람들과 삶을 같이 나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학이나 신앙에 관계된 종교적인 내용뿐만이 아니고 뭐 예술이나 음악이나 저희 삶 가운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고 또 생각하게 할 수 있고 또 좀 더 아름답게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네.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 엽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굉장히 반가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네네. 어디서도 엽서를 받아보기가 힘든 때인데 말이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으로 정하셔서 이렇게 네네.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이 칼럼이지만 이 칼럼을 위해서는 글을 쓰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한정된 시간 6분, 5, 6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지면에 A4 용지에 한 장 정도, 한 장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문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동안 이 쓰신 글, 또 모아놓으신 글들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쓰신 글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글들을 모아서 목사님 좀 오래됐습니다만 책도 펴내셨어요. 네, 벌써 2007년에 에세이집으로 하나 나갔고요. 제가 상담 전공한 책자로 하나가 나갔고, 그 다음에 제가 미주 중앙일보 등단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았던 거 시집까지 해서 2007년이었어요. 그때 우리 허일숙 아나운서님께서 제 북사인회에서 저 사회를 맡아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했죠. 아유, 제가 네. 영광이죠. 목사님께서는 특히 또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하셔서 목회 현장에 잘 적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도 익히 알려지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목사님, 신앙과 어떤 상담 심리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리학은 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삶의 전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인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는 임상 심리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상담하는 걸 딱 중단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소를 칼로스 클리닉이라고 상담소를 운영을 했고 사이코 테라피를 했었는데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물론 유익하죠. 상담받고 즉각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본연으로 가진 그 병을 발병시킨 그런 환경이나 그런 근본 원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문제와 겹쳐 있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이나 의학을 그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원래 본분이 목회학을 94년 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을 그래서 공부했었는데 목회학은 목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임상 심리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소를 접고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사실은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심리학을 한 거는 제가 목회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보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물론 뭐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또 상담을 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미리 그 조짐을 깨닫게 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주 목사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제 한인 사회 내에 1세대 심리 상담가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또
또 클리닉도 네, 운영을 그렇죠. 하셨고, 네, 많은 분들을 네. 만나보셨잖아요. 그때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의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중독의 네네. 문제도 그때부터도 이미 그렇죠. 심각했고요. 근데 네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네. 약간 상담 심리학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도 조금 변화가 있고 세대의 흐름 속에서 환경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 네네. 심리학자로서 보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담 이슈들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그때 제가 했던 때가 벌써 20년, 10여 년 전 그런 내용이지만 중독이 되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은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겪는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 속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스턴스 어뷰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들게 하는 물체는 시대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는 술이었고, 예, 뭐 그렇죠. 술은 항상 있지만 이제 고대로부터는 가장 중독되기 쉬운 게 술이었고 무슨 뭐 거짓말 뭐 이런 내용들이 여전하게 있는 가운데 몇 년 전만 해도 마리화나도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어떤 거에 중독되느냐,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독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나약함과 취약점과 갈등과 문제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요새는 이제 가장 어딕션, 보통 사람들도 병이라고 진단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 게 이제 매스미디어, 뭐 유튜브, 뭐 SNS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어떤 걸 추구하며 살고 삶에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사는가 이 방향을 올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그게 특별히 드러나는 서브스턴스의 이 물질이 아니면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뿐이지. 그죠?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몰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중독을 도와주는 아니면 미리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시대가 바뀌면서 드러나는 중독의 사안들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또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신앙적인 해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 말씀에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좀 더 나은 편리한 삶, 좀 더 많이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서서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는 아무리 어렵게 살든 잘 살든 이 주어진 시간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잖아. 저희 생명이.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좀 더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죽음 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그 방향이 좀 잡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에 불문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게 해답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신앙을 갖는 거 중요하고요. 만약에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주옥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이 칼럼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집을 출간하신다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시집이 미시간 에비드라는 시집이 2007년에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 문학인은 아니지만 그냥 삶 속에서 단상들을 시처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월 25일경에 출간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화려한 목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그 시집 안에 담긴 시들 좀 함께 들으면서 시와 관련된 말씀들 또 나누는 시간 제가 시집이 출간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는 교회 사역의 은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은퇴라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그 시집 출간을 또 하나의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실까요?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학하신 분들처럼 동문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공부해서 남미나 이런 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가서 강의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목성연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내용인데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목사님들이 줌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역하는 거 외에 다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리타이어를 한다면 좀 더 시간이 자유하고 해서 이 물건 다 자비량입니다. 본인들이 다 비용을 충당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저를 자신을 준비를 시키듯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지만 그 자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는 꾸준히 이렇게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시집 출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목사님 그 어떤 사역을 하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려나무교회 최선주 목사님 만나 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제56회 지구의 날이라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지구의 날이 197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청이 설립이 됐고요. 깨끗한 공기법, 클린에어 액트, 또 깨끗한 물법, 클린 워터 액트 등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이 시민 운동에 포커스 맞춘다고 하죠.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런 법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8시 57분 지나고 있어요. 이제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찬양이 되는 하루 전해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는 이 아침에 조용히 스며든 빛 새로운 하루 위에 은혜가 내려앉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이 마음 시작하는 이 순간이 이미 찬양이네 시작이 찬양이 되는 하루 내 삶에 흐르네 아버지의 크신 은혜 어머니의 따뜻한 품 첫 발걸음 내딛는 순간 사랑이 함께해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